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의 출발점은 민법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자, 민법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어디? 부동산 등기법의 출발. 뭐 책을 안 봐도 돼요. 책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만 한번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등기법의 출발은 어딜까요? 예? 예? 부동산 등기 출발은 민법에서 출발해요. 민법 어디냐면 민법 중에서도 물권법.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186조 조문 뭐 이건 중요한 조문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186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 11, 12월에 조금 민법 기초적인 거 했으니까 들으셨겠죠?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어설픕니다. 역시. 자, 그 조문 내용은 이렇게 법률행위라는 게 나오겠죠? 법률행위. 법률행위. 자, 이게 이해 안 가면 그냥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로 인해서 자, 물권. 자, 물권의 득실 변경. 자, 물권에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소유권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이 떠오를 때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매매로 자, 물권, 예를 들어 소유권을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권의 득실 변경. 자, 취득, 그 다음에 상실, 내용의 변동, 득실 변경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하여야 뭐가 돼요?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계약하고 잔금을 다 주고 물건을 인도받아 자기가 직접 사용하고 있어도 등기를 안 하면 뭐가 안 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물권을 취득하고 상실 내지는 변동이 생기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 근데 여기서 물권이 이렇게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도 다 물권이에요. 이런 게 있으려면 반드시 뭘 전제로? 법률행위를 전제로 했을 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법률행위라는 물권의 득실 변경이 생기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이 등기하려면 이게 바로 어디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물권 변동이 생겨요. 그래서 이 등기법은 배경이 이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 배우잖아요. 물권법 들어가야 이제 물권 변동 내용을 전부 다 알을 것이고 이런 게 미리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등기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관리한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등기부부터 이해해야 돼요. 등기부. 그래서 자, 등기부를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초과정이니까 이 등기부에 대해서 한번 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라는 것은 자, 물권의 즉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시한 방법인데 부동산엔 뭐가 있어요? 부동산.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죠? 그러면 자, 등기부도 부동산 자체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건물. 그리고 이 건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건물이 있어요.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이 있고 아파트 같은 거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양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등기부는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등기부 만들 때 토지 등기부 만들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 만들어야 돼. 근데 건물 중에 또 뭐가 있다고? 일반적인 이런 일반 건물이 있는 반면에 요 구분한 요 집합 건물. 이걸 또 구분 건물이라고 돼요. 구분 건물. 그래서 요 구분 건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구분 건물은 일반 토지나 건물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기본적으로 일반 토지, 일반 건물, 요것은 한 필 토지나 한 필지 토지, 일동의 건물마다 등기부, 즉 등기부를 하나씩 만들어 놔요. 그래서 부동산이 하나면 자, 부동산이 하나다. 그러면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록 몇 개 만든다? 하나의 등기록. 이걸 등기 기록이다. 1부동산 1등기록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근데 이 등기부 자체는 지금은 다 전산화됐어요. 전산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기본 구성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하나 있다면 밑에 있는 토지도 물론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공시하는 등기부 양식을 우리가 약정한 대로 따라가야 돼. 기분이 나빠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 안 좋다. 아, 나 그런 말 쓰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 그건 이미 과거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를 편성할 땐 맨 먼저 앞에 표제부라는 걸 만들어. 표제부. 그리고 등기부에는 갑구 그리고 을구.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 문 앞에 여기 문패가 있다 그러죠. 문패 정도.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한 2개 정도 있다 생각하면 돼요. 2개의 방이 있다. 그래서 요 하나의 방을 안방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두 번째 방을 사랑방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이 2개 있어요. 자, 안방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주인이 살고 있죠, 주인이? 안방 마님이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사랑방에는 돌쇠가 살고 있나요? 자, 안방은 주인이 살고 있고, 사랑방은 손님들이 잠깐 왔다 쓰는 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은 손님이 쓰는 방인데, 손님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문패당 저 대문 앞에다가 요 패차를 붙여놓고 요걸 표제부다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밖에서 딱 봤을 때 이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 표시 즉 이 건물 구조나 종류나 면적 이런 사실관계라고 하는 거 이걸 그대로 그냥 표시해줘요. 그래서 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다. 이렇게 부동산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는 권리관계와 아무 상관없어. 사실관계다. 사실관계. 자, 그리고 요 갑구나 을구, 여기가 권리관계인데, 여기 권리관계인데, 요 갑구는 안방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갑구에는 무엇을 기록하느냐? 권리 중에서